대법원이 지난 6월 여름 휴정을 위해 떠날 때 대법관들은 공식적인 윤리 강령을 채택하는 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CNN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확고한 윤리 기준을 위해 2명의 대법관 중 만장일치를 추구해왔지만 그러한 합의는 그를 피했습니다. 과반수가 어떤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려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언급한 새로운 의견은 대법관들의 과도한 여행과 그 밖의 재판관 밖의 행동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과 아마도 다른 대법관들이 윤리와 관련된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자발적으로 하급법원 판사들에게 적용되는 공개 법령을 따른다고 말했고, 그는 대법관들이 그들만의 윤리 규정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대해 격려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견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알리토는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그들에게 대법원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리토 대법관 자신이 아닌 외부 비평가들이 고등법원을 집어삼키는 합법성에 대한 우려의 원천이라는 믿음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하지만 알리토 대법관들의 호화 여행과 그 밖의 과외활동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면서도 그는 인터뷰를 위한 개인적 접근 시간을 법원 업무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잠재적인 새로운 이해 상충을 드러냈습니다. WSA 의견란에서 알리토를 인터뷰한 2명의 작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리브킨 주니어 항소 변호사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 조세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리브킨은 또한 지난주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알리토의 여행과 대법원의 대통령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현직 대법관들을 위한 여행과 그 밖의 혜택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보수 운동가인 레너드 레오의 활동을 변호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관련 도레 캐버노 대법원은 이 세금 사건에 대한 리브킨의 연관성이 금요일 WSJ의 보고서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레오에 대한 표현과 알리토가 헤지펀드 억만장자와 함께 2008년 알래스카를 방문한 상원 법사위원회 지도자들에 대한 변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터뷰가 발표된 후 CNN은 알리토에게 리브킨과의 거래와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CNN은 리브킨에게 편지를 쓰고 말했으며 어떤 의견도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지난주 이러한 상황은 대법관들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안전 조치의 부족과 벤치각 행동과 관련된 그들의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에 대한 논쟁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알리토의 발언은 지속되는 저항과 불만의 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WSA 작가들에게 다른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대법원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공화당은 보수적인 동맹국들이 있는 것처럼 대법관들을 변호했습니다. 게다가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에게 주 세션에 걸쳐 4시간 동안 특별한 접근권을 제공하면서 알리토는 오른쪽에 있는 대법관들이 한쪽에만 대답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강화했습니다. 알리토와 다른 대법관들은 부유한 후원자들과의 여행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그들의 재판소 밖 활동에 대한 뉴스 기자들의 질문이나 도서 출판을 포함하여 돈을 버는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일상적으로 거부합니다. 알리토는 이전에 법원의 보수적인 경향을 지지하고 어긋나는 것을 비판하는 저널에 눈을 돌려 2008년 알래스카 낚시 일가와 법원에 도달한 소송에 연루된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싱어와의 사적인 즉특이 여행에 대한 프로퍼블리카 보도를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알리토는 그의 연간 재정 공개 양식에 그 여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수십 년 동안 연방주의자 협회를 이끌었고 공화당 대통령의 사법 선택에 영향을 미친 레오가 여행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고 가수에 대해
알리토를 제트기에 태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상원 민주당의 그 여행에 대한 조사에 응하면서 메어를 대신하여 글을 쓴 리브킨은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떤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이 여행이 대법원 윤리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데 다소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윤리 기준에 대한 소위 합법적인 우려로부터 멀어도 물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연관성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라고 리브킨은 썼습니다. 올해 초 프로퍼블리카는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공화당의 검을 할만 크로우로부터 받은 여행과 그 밖의 선물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로우는 또한 조지아에 있는 토마스의 가족 집을 구입했고 토마스의 조카의 등록금을 지불했는데 토마스는 그중 어떤 것도 연간 재정 공개 양식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AP 통신 조사는 최근 진보적인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그녀의 책의 판매를 조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대법원 직원을 사용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달 초 상원 법사위는 대법관들을 위한 윤리 강령을 만들 법안을 승인했지만 그 법안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11개 위원회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10개 위원회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원내 심의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표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불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통해 미국 생활을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이 지뢰하는 이 재판소는 낙태 권리와 캠퍼스 평등 조치에 대한 선례를 뒤엎었습니다. 이는 총기 소유권과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의 이익을 증진시켰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기록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대중과 의회의 우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해야 했습니다. 로버츠는 사적으로 공식적인 규칙에 대해 동료들 사이에 합의를 얻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알리토는 더블유에스의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로버츠가 합의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대법관들이 의회가 사법윤리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 없다는 알리토의 선언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동료들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해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윤리 논란이 사라졌고 대법원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스룸 조사팀들은 점점 더 대법관들의 과외 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행동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알리토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비난을 강화했습니다. 일요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한 민주당 크리스 머키 코네티컷 주 상원의원은 의회가 사법윤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알리토를 놀라울 정도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대법원을 지도하는 규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해 잘못된 것일 뿐입니다. 머피는 알리토가 의회 토론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